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학년도 9월 고1 모의평가 비문학 지문 22번에서 26번 건축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강문단 앞에 기호를 붙일게요. 가문단, 나문단, 그 다음 다, 라, 마, 바, 그리고 사문단까지 존재하는 지문이네요. 자, 그럼 가문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건축은, 자, 건축을 어떻게 보는지 나와 있죠. 공공복리를 저해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간주된대요. 그래서 건축법에서 건축이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허가 요건에 맞춘 설계로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건축 금지가 해제되어 건축이 가능해진다. 자, 그럼 건축법에서 기본적으로 건축은 금지되어 있는데 안전이 보장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금지가 해제되면서 건축이 가능해진다. 이 말이죠. 그럼 가문단에 제목을 붙이면은 건축법에서 건축을 어떻게 보는지가 되겠네요. 건축법에서 보는 건축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나문단 봅시다. 건축 행위는 여기도 정의가 나옵니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인 대지 위에서 이루어진다. 자, 여러분들 이 지문은 굉장히 개념의 분화도가 높은 지문이에요. 개념의 분화도가 높으면 여러분들 오답률이 많이 올라가는데 개념의 분화도란 뭐냐 하면은 설명하는 대상에 개념이 여러 개 등장하거나 한 개념 안에 또 다른 개념이 들어가 있고 수용도처럼 그 안에 또 다른 개념이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가지가 갈라지는 듯하게 개념이 여러 개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생소한 개념을 머리에 이해를 하고 풀어야 되는데 그 개념들이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개념이 나올 때는 이렇게 등호 표시를 해주고 개념은 직접적으로 풀어서 설명해 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수식 피수식 관계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인 대지 이런 식으로 수식과 피수식 관계로 개념이 정의되는 때도 있어요. 자, 그래서 개념 앞에는 등호 표시를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쉽게 돌아올 수 있도록 표시를 해줄 거예요. 자, 대지 위에서 이루어진다. 원칙적으로 하나의 대지는 하나의 지번을 가진대요. 자, 지번 주소와 유사한 거죠. 그죠? 하나의 지번을 가지며 이것이 건축 허가의 단위가 된대요. 그러면 지번 단위로 건축 허가가 난다 이 말이죠. 자, 일반적으로 건축은 자, 건축 안에 5개가 들어가는 이런 그 구분되는 형식이네요. 건축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총 5가지 유형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각각의 개념들이 뒤에서 설명될 건데 각각의 개념들을 선지를 보고 빠르게 돌아올 수 있도록 잘 구조화해 두어야겠죠. 자, 그러면 나문단에 제목을 붙이자면은 건축의 유형을 소개하고 있죠. 자, 그래서 건축의 유형 소개라고 제목 붙일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에는 신축부터 나옵니다. 신축이란 정의가 나오네요.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자, 위에 대지 정의한 거 기억해야 됩니다.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거래요. 이게 신축의 정의입니다. 신축에서 건축물을 축조하려는 대지는, 자, 그럼 건축물이 없는 대지의 종류가 3가지가 나와요. 처음부터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는, 이게 나대지의 정의입니다. 나대지일 수도 있고 기존 건축물이 건축주의 자발적 의지에 의해 인위적으로 부서지는 해체의 정의죠. 해체는 건축주가 일부러 자기 건물을 철거하는 겁니다. 자, 해체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부서지는, 여기에 정의가 나와 있네요. 멸실로 인해 전부 소실, 그러니까 건물이 없는 대지에
전부 소실된 대지일 수도 있다. 그래서 건축물이 없는 경우는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대지거나 해체거나 멸실이거나. 자, 전부 소실될 경우 새로 축조한 건축물의 규모가 개축이나 재축에 해당하면 개축이나 재축으로 보지 신축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신축이란 원래 아무것도 없는 빈 대지에 건물을 새롭게 짓는 걸 의미하는데 그 중에 개축이나 재축의 요건에 해당하면 걔는 신축으로 보지 않는다. 자, 그럼 뒤에 개축과 재축의 의미가 또 나와요. 자, 한편 주된 용도의 건축물을 이용 및 관리하는 데 필요한 부속 용도의 건축물만 존재하는 대지 내에서 이 부속 건축물과는 별도로 주된 건축물을 새로 짓는 경우도 신축에 해당한대요. 자, 그럼 신축의 원칙이 여기 나와 있고 예외가 여기 두 개가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은 뭐 어떤 땅에 메인 건물이 없고 그 메인 건물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부속 용도의 건축물, 경비실 같은 경우 그것만 있는 상태에서 주된 건물, 메인 빌딩을 올린다. 이런 경우도 신축에 해당된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다음 문단의 제목은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 글은 문단에 제목 붙이기는 쉬워요. 자, 그 다음에 증축이라는 게 나옵니다. 증축의 정의가 나오네요.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래요. 기존에 건축물이 있어요. 건축물의 규모를 늘려 짓는 것을 말하며, 자, 그럼 규모를 늘리는 게 뭘까? 규모의 정의가 또 나와요. 규모에는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요 네 개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 면적이나 연면적, 층수나 높이를 늘리면 증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각 개념별로 또 정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념 정의의 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개념 정의를 꼼꼼하게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잘 기억을 해둬야 돼요. 자, 건축 면적의 정의가 나왔네요. 일반적으로 지상층 중 가장 넓은 층의 면적을 의미한대요. 지하 포함 안 돼요. 지상 중에 가장 넓은 층의 면적이 건축 면적이다. 연면적의 정의가 나오네요. 각 층 바닥 면적의 총합을 의미한대요. 자, 증축의 사례들이 나오죠. 자, 지하층의 바닥 면적을 증가시키는 경우, 그리고 바닥 면적의 증감 없이 높이만 높아지는 경우, 그리고 주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부속 건축물이나 다른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되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신축하고 증축하고 요 헷갈리는 거 있죠. 신축은 부속 용도의 건축물만 존재하는 대지 내에서 주된 건축물을 지으면 신축이고, 자, 그리고 주된 건축물이 있는 곳에 부속 건축물이나 다른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는 증축에 해당합니다. 자, 기존 지하층을 둘러싼 지표면을 깎아서 그 층이 지상에 노출되게 하는 것도 건축물의 높이가 증가한 경우이므로 증축에 속한다. 자, 원래는 지하였어요. 근데 지하 주변에 땅을 팠어요. 그래서 지하 1층이 됐어요. 자, 그러면 층수가 한층 높아졌죠. 지상의 층수가. 그런 경우에도 증축으로 본다고 합니다. 자, 또한 한 층의 층고가 상당히 높아 중간층을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도 증축에 사용된대요. 예를 들면 한 층에 이렇게 한 층의 높이가 높아서 여기에다가 2층을 잘라서 중간층을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도 증축에 해당된다고 하네요. 자, 한편 냉난방, 급수 등 건축물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건축물의 설비는, 자, 그럼 이런 설비 시설은 건축물로 보지 않는데요.
그래서 설비 설치는 증축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설비와 부속 건물, 부속 건축물 이런 차이 잘 구분해 둬야겠죠. 자, 그럼 라 문단에 제목을 붙이면 얘는 증축이 되겠네요. 증축. 자, 다음 마 문단 봅시다. 개축은 여기 잘 봐야 돼요. 신축에서 개축이나 재축에 해당되면 신축이 아니라 그랬죠. 자, 개축은 개축의 정의가 나옵니다.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자, 그럼 전부가 해체된 경우에 가에 신축이 될 수도 있고 개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건축물의 규모가 종전 규모 범위 이하인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규모가 뭐였느냐? 위에 나온 규모의 정의 잘 기억해 둬야 됩니다.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가 종전 규모 범위 이하인 건축물을 다시 짓는 것을 개축이라고 합니다. 이때 일부를 해체한다는 것은, 자, 얘가 나와 있네요. 내력벽, 기둥보, 지붕틀 중 셋 이상을 해체하는 것을 말한다. 자, 그러면은 요 사례 든 것 중에 3개 이상을 해체하는 경우에 일부를 해체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같은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를 이동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개축에 해당하나, 자, 그래서 같은 대지 안에서 건축물을 여기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겨 짓거나 아니면 건축물의 구조를 바꾸는 경우에는 개축에 해당하지만, 한 대지에 여러 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 대지 단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건축물 단위로 개축 해당 여부를 판단하므로 동수를 늘려서 축조하는 경우는 여기 예외가 나오네요. 자, 원래 4동이 있었는데 5동으로 늘린다. 이런 경우처럼 동수를 늘려서 축조하는 경우는 결론 개축에 해당하지 않는다입니다. 자, 그래서 마 문단의 제목은 개축이 되겠네요. 자, 지금 글을 보니까 대충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느낌이 오죠. 여기서 다양한 개념들을 놓고 개념들을 아마 섞어서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이렇게 개념들을 섞어서 물어보는 문제가 많을수록 오히려 사실적 독해, 틀린 그림 찾기로 더 유용하게 풀릴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재축의 정의가 나옵니다. 재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얘도 전부 또는 일부네요. 개축과 마찬가지로. 자, 재축도 여기 위에 신축과 연결돼 있죠. 자, 전부가 멸실됐을 때 재축이면 재축으로 보고 아니면 신축이다 이 말이죠. 자,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얘는 그 천재지변으로 인해 부서지는 거죠. 자, 마의 개축은 뭐라 그랬죠? 해체하고, 그렇기 때문에 건축자가 자발적으로, 건축주가,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개축이 해당되고, 재축은 멸실된 경우에 대지의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재축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연면적의 합계, 자, 즉 다시 말하면 곧 이런 거 앞뒤 내용이 똑같죠? 즉 연면적의 합계는 뭐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대지에 존재하는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 이게 연면적의 합계입니다. 자, 연면적의 합이 종전 규모 이하여야 하며, 자, 그리고 동수, 층수, 높이 중 어느 하나는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것이 가능하대요. 자, 그러면은 정리하면 재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에 다시 짓는 건데 연면적의 합이 원래보다 이하여야 된다. 그런데 동수, 층수, 높이 중 어느 하나는 원래 거보다 초과해도 상관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럼 바문단은 재축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전 나왔습니다. 이전이란, 이전의 정의가 나왔네요.
도시 개발 계획이나 아니면 주변 환경의 변화, 안전 문제, 설계와 다른 배치 등의 사유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 건물주가 직접 철거하는 거죠.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이다. 그러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해체되면 이전은 안 되는 거네요. 그죠? 자, 그럼 주요 구조부란 무엇인가? 주요 구조부의 정의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구조부는 철거 시 건축물의 안전성에 결정적 위해가 되는 구조 부분. 그러면은 건축물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것을 주요 구조부라 부르는데 여기에 사례가 나와 있네요. 내력벽, 기둥, 보, 바닥, 지붕틀, 주계단 이 주요 구조입니다. 을 말하며 최하층 바닥, 옥외 계단 등은 여기도 사례가 나오네요. 주요 구조부에서 제외된대요. 일체식 구조인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과 달리 조립식 건물, 조립식 구조인 목조 건축물은 최하층 바닥 등을 제외한 상층부의 구조체를 들어 올려서 이전할 수 있다. 조립식 건물이니까 조립식 건물을 이렇게 들어서 다른 곳으로 이동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럼 사문단의 제목은 이전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글의 구조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글의 구조도는 쉽습니다. 자, 건축법에서 건축은 이렇게 봐. 자, 그리고 건축에는 5가지가 있어. 그 5가지를 순서대로 설명하고 있죠. 자, 처음에 신축이 있고 다에 라의 증축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의 개축이 있고 그 다음에 바의 재축이 있고 사의 이전이 있다. 이렇게 구조도가 그려질 겁니다. 그리고 전개 방식은 지금 다양한 그 건축의 종류를 나열하고 있죠. 나열 열거. 그리고 다양한 방법들의 서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견주어 볼 수 있기 때문에 비교 대조도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알 수 있는, 윗글을 이해한, 올바른 또는 부합한, 적절한 다 같은 내용입니다. 알 수 있는 알 수 있는 내용은 옳은 것을 고르라는 말과 똑같은 선지예요. 자, 한때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떤 문제 답이 1번인데 선생님, 답이 2번이 아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2번도 답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해설하면 안 돼요. 그렇게 따지면은 1번은 답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1번이고 2번부터 5번까지는 답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답이 5개가 되죠. 자, 그래서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는 옳은 것과 똑같은 문구라고 보면 됩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건축물의 건축은 설계상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되도록 허가 요건을 준수한 경우에 한해 허가된다. 자, 가문단 둘째 줄 볼게요. 자, 바로 나오죠. 허가 요건에 맞춘 설계로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건축금지가 해제되어 건축이 가능해진다. 가문단 둘째 줄만 보면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건 적절한 선지고요. 자, 나대지의 신축이면은 바로 다음 문단으로 가야겠네요. 이거는 다음 문단의 두 번째, 세 번째 줄만 보면은 알 수 있어요. 나대지에 신축하는 것은 기존의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던 대지에 새로운 건축물을 축조하는 행위이다. 다음 문단 두 번째, 세 번째 줄 볼게요. 신축에서 건축물을 축조하려는 대지는 처음부터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는 나대지일 수도 있고 돼 있죠. 그죠? 자, 그래서 2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3번은 사문단 네 번째에서 6번째 줄만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자, 건축물의 내력벽을 해체하는 것이 옥외 계단을 해체하는 것보다 건축물의 안전에 더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4문단 네 번째 줄을 보면은 내력벽은 안전에 결정적 위해가 되는 주요 구조부죠. 자, 근데 옥외 계단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주요 구조부에서 제외된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주요 구조부의 정의가 안전에 결정적 위해가 되는 구조 부분이기 때문에 내력벽을 해체하는 건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는 거고, 옥외 계단은 주요 구조부가 아닌 것을 해체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에 더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내력벽을 해체하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4번. 철근 콘크리트조 건축물이 설계와 다르게 배치되었을 경우에 상층부의 구조체를 들어 이전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 이거는 4의 밑에서 세 번째 줄 봅시다. 자,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과 달리 조립식 구조인 목조 건축물은 최하층 바닥 등을 제외한 상층부의 구조체를 들어서 이전할 수 있다 돼 있죠. 자,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이 아니고 목조식 조립 건물이네요. 요거는 주어를 그냥 단순히 바꿔치기 한 겁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네요. 자, 5번. 자연재해로 인해 기존 건축물이 전부 소실된 거를 뭐라 부르죠? 이거를 멸실이라 부르죠. 그죠? 멸실. 자, 멸실된 대지에 층수와 높이를 증가시킨 새로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신축에 해당됩니다. 자, 여기 신축 다음 문단 보세요. 멸실로 인해 다음 문단에 다섯 번째 줄 멸실로 인해 전부 소실된 대지일 수도 있다. 그 밑에 여섯 번째 줄 봅시다. 전부 소실된 경우 새로 축조한 건물이 규모가 개축이나 재축에 해당하면 신축으로 보지 않는다 돼 있죠. 자, 재축이나 개축을 봅시다. 재축이나 개축은 개축은 규모가 종전 범위 이하인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거죠. 재축도 연면적이 합의 종전 규모 이하여야 됩니다. 자, 근데 층수와 높이 얘는 규모, 여기 있는 규모에 해당되는 거죠. 규모를 증가시킨 것은 규모가 기존보다 이하가 된 게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된다 그랬죠. 그러면 규모를 증가시킨 거는 개축 또는 재축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물이 멸실되었을 때 증가시켜 짓는 것은 신축에 해당한다. 맞는 말이죠. 5번 맞습니다. 자, 그 다음 23번 증축 봅시다. 증축이라고 하면은 라 문단으로 가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해한 내용으로, 이것도 그냥 옳지 않은 것은 고르라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자, 1번 중간층을 만들어 건물의 연면적을 늘린 것은 증축에 해당하겠군. 이거 라 밑에서 네 번째 줄만 보겠습니다. 라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보면은 한 층의 층고가 상당히 높아 중간층을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도 증축에 해당한다 라고 그대로 나와 있죠.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다음 2번 건축물의 옥상에 물 공급을 위한 물탱크를 설치하는 것은 건축에 해당하지 않겠군. 자, 이거는 라의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보면 됩니다. 자, 한편 냉난방 급수 등 건축물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건축물의 설비는 건축물로 보지 않는다고 돼 있죠. 그러면은 얘는 사례로 든 것 중에 급수에 해당되는 거겠네요. 그죠? 그래서 건축에 해당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건축 면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하층의 바닥 면적만 증가시킨 것은 증축에 해당되지 않겠군. 자, 이건 라의 다섯 번째 줄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자, 증축에는 그대로 나와 있죠. 사례 지하층의 바닥 면적을 증가시키는 경우
그리고 등등등이 있다. 그럼 지하층의 바닥 면적을 증가시키는 경우는 증축에 해당하네요. 그죠? 바로 틀린 그림 찾기로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주된 용도의 건축물을 별도로 축조하는 것은 증축에 해당되지 않겠군. 자, 다의 밑에서 네 번째 줄 볼게요. 자, 다의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보게 되면은 자, 한편 주된 용도의 건축물을 이용 및 관리하는 데 필요한 부속 용도의 건축물만 존재하는 대지 내에서 부속 건물과 별도로 주된 건축물을 새로 짓는 경우는 뭐라 그랬어요? 신축이라 그랬죠. 그래서 다음 문단에 보면 얘는 신축에 해당되기 때문에 증축에 해당되지 않는다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지하층이 존재하는 건축의 주변의 지표면을 깎아 지상에 드러나게 한 것은 증축에 해당되겠군. 이거는 바로 라 여덟 번째 줄로 가면 됩니다. 라의 여덟 번째 줄 볼게요. 자, 기존 지하층을 둘러싼 지표면을 깎아서 그 층이 지상에 노출되게 하는 것도 건축물의 높이가 증가한 경우이므로 증축에 속한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증축에 해당한다. 이것도 쉽게 틀린 그림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24번 봅시다. 비교 대조 문제예요. 기역이 개축이고 니은이 재축이에요. 자, 이전 영상에서도 쌤이 강조했듯이 A는 B와 달리 이런 경우 많이 헷갈린다 그랬죠. 유의해서 봐야 돼요. 자, 1번 봅시다.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래요. 이해한 내용, 그냥 올바른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기역은 니은과 달리, 개축은 재축과 달리 건축주의 자발적 의지로 기존 건축물이 소실된 상황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이다. 얘는 다의 네 번째, 다섯 번째 줄, 그 다음에 바의 첫 번째 줄, 그 다음에 마의 첫 번째 줄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의 네 번째, 다섯 번째 줄부터 볼게요. 다의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을 보면은 인위적으로 부서지는 해체, 천재지변으로 부서지는 멸실의 정의를 알 수 있죠. 그럼 건축주의 자발적 의지로 기존 건축물이 소실된 상황은 뭘까요? 얘는 당연히 해체가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개축, 기역은 재축과 달리 해체하고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이다. 이 말이 되죠. 자, 그러면은 마문단 첫 번째 줄 볼게요.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의 건축물의 규모가 종전 범위 이하인 것을 이라고 돼 있죠. 자, 그리고 재축은 볼게요. 재축은 바의 첫 번째 줄 보면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죠. 자, 그러면 기역은 니은과 달리 해체한 상태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이다. 맞네요. 기역은 해체, 니은은 멸실의 경우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개축은 재축과 달리 한 대지에 있는 여러 동의 건축물이 모두 소실되었을 때 일부 동만 다시 축조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 여기 마, 바 두 문단 모두 보면은 자, 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마 첫 번째 줄, 바 첫 번째 줄에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기역은 니은과 달리 모두 소실되었을 때 일부 동만 다시 축조하는 것이 가능하다. 인데 기역, 니은 둘 다 전부 해체하거나 전부 멸실되었을 때 다시 축조하는 게 가능하죠. 그래서 기역은 니은과 달리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2번은 답이 아니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은 기역과 달리 순서가 바뀌었네요. 유의해야 돼요. 자, 재축은 개축과 달리 기존 건축물이 존재하던 대지와
동일한 대지 내에서 이루어진다. 자, 마 첫 번째 줄 봅시다. 그 대지에 해체하고 그 대지에죠. 그러면 개축은 동일한 대지 맞아요. 제축도 두 번째 줄 봅시다. 그 대지에 멸실된 그 대지에 그러면은 니은은 기읍과 달리가 틀렸네요. 기역, 니은 전부 다 기존 건축물이 존재하던 대지와 동일한 대지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니은은 기읍과 달리 부분이 틀려서 3번도 아니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니은 제축은 개축과 달리 한 건축물의 일부만 소실된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을 종전과 같게 다시 축조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 그럼 봅시다. 여기에 연면적은 라의 두 번째 줄에 규모를 볼게요. 규모의 연면적이 들어가죠. 예, 얘는 규모에 해당이 됩니다. 라의 두 번째 줄에 있어요. 자, 그러면은 니은은 기읍과 달리 일부 소실된 경우에 규모를 똑같이 축조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근데 봅니다. 기역은 마문단에 두 번째 줄 볼게요. 규모가 종전 규모 범위 이하라고 되어 있죠. 이하면은 종전 규모를 포함하는 거다. 그죠? 바문단도 봅시다. 연면적의 합이 종전 규모 이하여야 되죠. 그럼 이하는 포함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기역과 달리가 아니라 니은 기역 모두 종전과 같게 이하기 때문에 같게 다시 축조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니은은 기역과 달리 이 부분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5번 기역, 니은은 모두 건축물의 높이를 기존 건축물보다 낮게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거는 그냥 공짜로 주는 선지죠. 높이는 라문단 두 번째 줄에 가보세요. 높이는 규모에 들어가요. 규모. 자, 그러면은 높이를 낮게 바꾼다는 거는 규모를 줄인다는 것이죠. 마 두 번째 줄 보세요. 규모가 종전 규모의 범위 이하. 그리고 바 문단 네 번째 줄 여기 마지막에 종전 규모의 이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기존 건축물보다 낮게 바꾸는 거는 당연히 규모가 종전 규모보다 이하가 되는 거니까 가능하죠.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2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원리를 주고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를 내면 굉장히 좀 친구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리고 지문에 틀린 그림을 대조해 가면서 풀면은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A라는 사람은 건축물을 새로 짓기로 결심했대요. 그리고 자신이 오래전부터 소유하던 각 층의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짜리 3층짜리 건축물. 자, 그러면은 바닥 면적과 층수가 나왔네요. 그죠? 건축물을 모두 부수었대요. 자, 그럼 자기가 직접 부수었으니까 얘는 해체에 해당하네요. 그죠? 그리고 기존 건축물이 있던 대지에 건축물의 높이와 층별 바닥 면적이 기존과 동일하면서 각 층의 층고만 높인 2층짜리 건축물을 새로 축조하였다 돼 있네요. 자, 그 다음 B의 경우 봅시다. B는 한 대지 내에 연면적이 400제곱미터이면서 형태가 동일한 두 개 동을 상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었대요. B는 이를 모두 부수고 그 대지에 새로운 상가 건축물을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으나, 자, 그럼 원래는 해체 계획이었죠. 해체할 계획이었으나 어떻게 됐어요? 지진이 발생해 기존 건축물이 모두 붕괴되었다. 해체할 계획이었으나 결국 멸실됐네요. 자, 그러면은 적절하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 한번 살펴봅시다. 자, 1번 A가 층고를 기존 건축물보다 높여 지은 것이
건축물의 규모를 늘려 지은 것이므로 증축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높이에 해당되죠. 그죠? 높이. 자, 그러면은 보기에 봅시다. 자, 보기에 보면은 높이와 층별 바닥 면적이 기존과 동일하면서 돼 있죠. 그래서 층고만 높였지, 그러니까 각 층의 높이만 높였지, 전 3층을 2층으로 줄이면서 층과 층 사이에 바닥과 천장 사이에 그 높이만 높아진 거예요. 자, 원래 3층짜리 건물인데 얘를 2층짜리 건물로 만들면 바닥과 천장 사이의 높이는 당연히 더 늘어나죠. 전체 건물의 높이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높여 지은 게 아니에요. 높이는 똑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증축이 아니라 얘는 개축에 해당되겠죠. 그대로 해체된 경우 그 규모 이하로 다시 짓는 거를 개축이라 그러죠. 자, 요것도 찾아보려면은 라의 5번째 줄부터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마의 첫 번째 줄을 보면은 얘가 증축이 아니라 개축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자, 2번 보겠습니다. A가 새로 지은 건축물을 관리하기 위해 해당 대지 안에 경비실을 추가로 짓는 것은 증축에 해당된다. 얘는 라 6번째 줄 볼게요. 라의 6번째 줄에는 주된 라 6번째 줄 오른쪽 부분에 있어요. 주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부속 건축물이나 다른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 증축에 해당되죠. 그죠? 자, 그러면 같은 대지 안에 경비실은 부속 건축물이죠. 그죠? 관리하기 위해니까. 그러면 부속 건축물이나 다른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 모두 증축에 해당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2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B가 지진 발생 전에 기존 건물을 부수고, 자, 그러면은 가정하는 거예요. B가 해체를 했다면 각 층 바닥 면적 총합이 900제곱미터인 한 개 동의 건축물을 축조했다면 이는 신축에 해당한다. 자, 이거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자, B가 연면적이 400짜리를 2개 가지고 있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총 연면적이 800이죠. 그죠? 자, 근데 연면적의 총합이 900인 동을 축조했대요. 자, 그러면은 마문단의 두 번째 줄 보면은 종전 규모 범위 이하인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게 개축이라고 돼 있죠. 자, 그리고 다의 네 번째 줄 볼게요. 다의 네 번째 줄, 건축주의 자발적 의지에 의해 인위적으로 부서지는 해체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부서지는 멸실로 인해 전부 소실된 대지일 수도 있다. 소실됐죠. 자, 전부 소실된 경우 새로 축조한 건축물의 규모가 개축이나 재축에 해당하면 신축으로 보지 않고 개축이나 재축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축으로 보죠. 자, 그러면은 얘는 규모를 늘려 지었으니까 그 재축에 해당하지 않겠네요. 그죠? 그러면 신축으로 본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B가 붕괴된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의 합계가 700이면은 자, 800에서 이하로 축소해서 지었네요. 그죠? 건축물로 재축한다면, 자, 이거는 재축 맞죠? 왜냐하면 연면적이 줄어들었으니까. 층수와 높이가 종전 규모 범위 이하인 3개 동으로 축조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 하면은 8페이지 왼쪽에서 오른쪽 넘어가는 걸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동수, 층수, 높이 중 어느 하나는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것이 가능하다 돼 있죠. 자, 근데 여기서 2개 동에서 3개 동으로 동수를 늘렸죠. 그러면은 기존보다 규모가 이하로 짓는데 동수, 층수, 높이 중 하나는 초과해도 괜찮다 그랬으니까 얘는 동수는 초과했네요. 근데 기존에 규모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재축으로 축조가 가능합니다. 다음에 마지막 5번 볼게요. B가 지진 발생 전에 기존 건축물을 모두 해체하고 개축했다면 같은 대지 내에서 기존 건축물과 다른 위치에 새로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다. 얘는 라의 5번째 줄 볼게요. 라의 5번째 줄에 보면은 자, 증축에는 지하층의 바닥 면적을 증가시키는 경우, 바닥 면적의 증감 없이 높이만 증가시키는 경우, 자, 여기죠. 주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부속 건축물이나 다른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도 증축에 해당된다고 돼 있죠. 그래서 다른 주된 건물을 축조하는 것, 다른 위치에 새로운 건물을 축조하는 것, 증축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5번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 문제인데요. 이렇게 고유어 동일한 문제 찾는 경우에는 고유어를 한자어로 바꿔보세요. 한자어가 우리 고유어보다 뜻의 분화가 잘 됐다고 돼 있죠. 뜻의 분화가 더 잘 돼 있다고 우리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A를 한번 찾아볼게요. A는 사문단 3번째 줄이에요.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이다. 그럼 위치를 옮긴다. 한자어 뭐로 바꾸면 되죠? 이동하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이동하다로 했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거 고르면 돼요. 우리는 행사를 위해 물건을 강당으로 이동했다. 자연스럽죠? 그럼 답 1번이네요. 나는 남의 말을 다른 이에게 이동하는 것을 경계하였다. 이 좀 이상하죠? 그래서 2번은 아니에요. 3번. 그는 역사적 사건을 그림으로 이동해서 안 되죠. 다음 4번. 그녀는 준비해온 계획을 실행에 이동하고자 안 되고. 5번. 동생은 방향을 바꾸어 반대편으로 발걸음을 이동하여 갔다. 발걸음을 이동한다는 것도 좀 이상하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고1 모의고사 22번에서 26번까지 해설 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